반갑습니다. 구구스포츠 유레카입니다. 오늘도 근거 있는 분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그컵 한 경기, 구강컵 한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의 정보 모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면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스널 대 리버풀의 리그컵 4강 일정입니다. 21일 오전 4시 45분 아스널의 홈인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아스널에 대해 분석해드릴게요. 아스널은 올 시즌 초반 대위기였습니다. 개막전에서 승격팀 브랜트포드에 충격패를 당하더니 3연패에 늪에 빠지면서 역사상 최악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극적인 반전에 성공했고 컵대회 포함 10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사이 리그컵에서도 윈블던, 리즈 유나이티드를 꺾고 올라섰는데요. 아스널의 힘은 수비에 있었습니다. 화이트와 도미아스를 중심으로 수비진이 새롭게 구축됐고 조직력이 완성돼 가면서 경기력 자체가 살아났습니다. 오바메양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팀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라카제트를 비롯해 마르티넬리, 웨데고르, 사카, 페페, 로우 등 어린 선수들이 더 살아나면서 팀의 활력소가 됐는데요. 최근 FA컵에서 하버리그 팀의 충격패를 당하긴 했지만 리그컵에선 썬더랜드를 대파하고 준결승에 진출해 우승컵에 도전 중입니다. 리버풀과 준결승 1차전에서도 전반 샤카가 퇴장을 당하는 불운이 있었지만 리버풀의 맹공을 잘 버텨내면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문제는 이번 경기를 앞둔 아스널의 팀 컨디션인데요. 파티, 엘레니, 페페가 네이션스컵에 차출 중이며 콜라시나크, 오바메양, 도미아스, 로우, 웨데고루, 소아레스, 사카, 챔버스 등이 부상 중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주말 토트넘 스펀전도 연기됐는데요. 이번 경기에 몇 명의 선수가 돌아올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은 원정팀 리버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리버풀은 새 시즌을 앞두고 선수 영입보다 기존 선수들을 지키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주요 선수들과 재계약을 체결해 팀의 결속력을 다졌는데요. 부상에서 돌아온 판다이크를 중심으로 더욱 똘똘 뭉친 리버풀은 확실히 강했습니다. 개막 후 리그 10경기 무패를 달리며 초반 선두 경쟁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지금까지 패배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과 레스터시티전밖에 없었을 정도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6전 전승을 기록할 정도로 강력함을 뽐내는데요. 리그컵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리치 시티와 포레스터는 차례로 걷고 손쉽게 8강에 진출했고 8강에서 레스터 시티와 3골씩 주고받는 치열한 승부 속 승부차기 끝에 준결승행에 성공했습니다. 리버풀 입장에서 준결승 1차전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전반 초반 아스널 미드필더 샤카가 퇴장을 당해 수적 우위 속의 경기를 펼쳤지만 14개의 슈팅 중 단 한 개도 골망을 흔들지 못하며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홈 경기였기 때문에 더욱 아쉬움이 컸는데요. 엘리엇, 티아고, 오리기, 필립스, 체인벌린이 부상 중이고 살라, 마네, 케이타가 네이션스컵에 차출 중이지만 대체자는 충분하기 때문에 큰 걱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포커스는 아스널의 상태입니다. 팀 내 코로나 확진자 및 부상자가 넘치고 넘쳐 경기를 정상적으로 치르는 것 자체가 다행인 상황인데요. 지난 주말 리그 경기가 연기돼 체력을 아꼈을지라도 팀 컨디션이 엉망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난 주말 리그의 경기에서 화력을 끌어올린 리버풀이 이번 2차전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아틀레틱 빌바오 대 바르셀로나의 구강컵 16강 일정입니다. 21일 오전 5시 30분 빌바오의 홈인 산마메스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빌바오에 대해 분석해드릴게요. 라리가 전통 강으로 평가받던 빌바오는 지난 시즌 11위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실망스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 시즌 기대도 크지 못한데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고 영입 선수는 코르도바, 코드로, 비비안 등 임대에서 복귀한 선수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르셀리노 감독의 4-4의 전술을 중심으로 끈끈하게 팀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승리는 많이 없었지만 개막 후 리그 11경기에서 1패밖에 기록하지 않았을 정도로 질긴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공격보다는 수비에 중점을 두는 플레이를 펼치는 것이 특징인데요. 하지만 공격에서 터지지 않으면서 10월과 11월 사이에 오랫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윌리엄스와 산세트의 화력이 부활하면서 최근 4경기에서 2승 1무 1패 성적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팀 내 자신감도 상당한데요. 스페인 슈퍼컵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꺾고 결승에 진출했고 레알 마드리드에 패하긴 했지만 준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안고 복귀했습니다. 현재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누네즈와 비아리브레만 결장에 의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바르셀로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을 앞두고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구에로, 가르시아, 데파이를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와 재계약이 실패하면서 혼란에 빠졌는데요. 바르셀로나는 초반부터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에 차례로 패했고 약체로 평가받는 라요 바이카노에도 패하며 위기에 빠졌습니다. 연이은 부진 속 쿠만 감독을 경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랜 구애 끝에 차비 감독을 선임해 분위기 반전을 꾀했지만 생각보다 팀은 더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역시 챔피언스리그 탈락을 막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팀 내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또다시 위기에 빠졌지만 차비 감독의 적절한 용병수를 통해 위기에서 겨우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확실했는데요. 최근 사우디에서 열린 스페인 슈퍼컵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연장 승부 끝에 패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은 아라우조와 대용이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점인데요. 로베르토와 가르시아는 여전히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으며 브레이스웨이트도 결장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엔 더용을 중심으로 파티, 토레스, 데파이가 공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중원은 가비와 부스케츠가 선발 출전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빌바오와 바르셀로나 모두 슈퍼컵을 위해 사우디 원정에 다녀왔습니다. 조건은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한 경기를 더 치른 빌바오가 상대적으로 체력적인 열세일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차비 감독 지휘 아래 수차례 위기를 넘긴 바르셀로나는 더욱 단단해져 있습니다. 속출했던 코로나 확진자와 부상자도 대부분 돌아와 스쿼드에 합류했는데요. 정상화된 바르셀로나라면 빌바오를 상대로 충분히 승리를 챙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리그컵 한 경기, 구강컵 한 경기를 분석해드렸습니다. 언제나 스포츠에 100%는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욱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정보 무방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구스포츠였습니다.